오늘은 커피의 분류와 종류, 커피와 알코올, 로스팅, 추출, 커핑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피의 어원은 코피아 속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커피의 품종은 100여 가지나 되지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합니다. 아라비카, 로부스타, 리베리카 종이 대표적이며 아라비카 종이 전 세계 산출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의 대부분은 로부스타 종이고 리베리카 종은 2에서 3%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아라비카 종은 브라질, 콜롬비아 등 중미와 남미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로부스타 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아라비카 종은 에디오피아가 원산지로 열대와 아열대 사이의 해발 1000에서 2000m의 고산지대에서 재배됩니다. 아라비카 종은 기후나 토양 등에 민감해 재배가 까다로운 커피지만 로부스타 종에 비해 단맛, 신맛, 감칠맛 등 맛이 풍부하고 향기 또한 뛰어나 고급 품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로부스타 종은 콩고가 원산지이며 평지와 해발 1000m 사이에서 주로 재배됩니다. 아라바카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많으며 쓴맛이 강하고 향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 경제적 이점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리베리카 종은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가 원산지로 역사는 짧습니다. 아라비카나 로부스타보다 열매가 크고 강해 재배하기 쉬운 것이 장점이지만 아라비카 종보다 향미가 떨어지고 쓴맛이 지나치게 강해 대부분 자국 소비에서 그칩니다. 커피 종류로는 고압 증기 방식을 사용하여 높은 기압으로 빠르게 커피를 내리는 기법으로 드립 커피보다 농도가 짙은 에스프레소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유럽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참고로 아포가토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에스프레소를 부어 만든 것으로 후식이나 디저트용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진한 에스프레소에 물을 부어 어느 정도 희석시킨 형태로 만든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비엔나 커피는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얹으면 비엔나 커피가 되는데요. 비엔나 커피는 달달한 맛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페라테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 좀 더 고소한 맛을 추가하는 방식인데요. 커피와 우유가 들어가 있어 브런치용으로 좋고 빵이나 쿠키와 함께 먹기 좋은 커피입니다. 카푸치노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붓고 우유 거품을 가득 부어 만드는 방식의 커피입니다. 초콜릿 파우더를 넣는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문 시 선택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카페라떼와 비교하였을 때 카푸치노에 들어가는 우유량이 적어 카페라테보다 진한 커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모카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어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파우더를 넣어 만드는 커피입니다. 또한 휘핑크림과 제일 잘 어울리는 커피이기도 한데요. 커피와 초콜릿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잘 맞아서 달달하게 마시기 좋은 커피입니다. 마끼아또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섞어 만드는 방식으로 위에 카라멜 시럽을 올려 나오는 형태의 커피입니다. 카라멜 또한 커피의 향과 잘 어울려 달달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아포가토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 위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부어 만듭니다. 카페라 샤워는 에스프레소와 드립커피에 콜라를 섞어서 만드는 일명 커피콜라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카페 코레토는 알코올이 첨가된 커피 메뉴의 총칭이며 카페 프레도는 아이스 커피의 총칭입니다. 커피와 알코올을 섞어 만든 커피를 소개합니다. 카페 로얄이라는 커피는 황제 나폴레옹이 좋아했다고 전해지며 밤에 불을 끄고 브랜디를 적신 각설탕에 불을 붙여서 파란 불꽃이 타오르도록 연출을 하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이 붙은 설탕이 녹아내리며 커피와 자연스럽게 섞이는 모양이 독특합니다. 아이리쉬 커피는 아일랜드 지방의 남자들이 고기잡이에서 돌아와 피로를 풀기 위해 커피에 위스키를 넣어 마시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주한 아일랜드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할 당시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커피를 마셨다 하여 샌프란시스코 커피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깔루아 커피는 커피의 멕시코산 혼성주로 알코올 도수 28도나 되는 깔루아를 넣어 만든
알코올 커피입니다. 우유나 코코아, 바닐라 등을 넣으면 신비한 맛을 냅니다. 파리제는 성서 속에 등장하는 위선적인 사람으로 유명한 바리새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진한 커피에 럼주를 넣고 휘핑크림을 얹은 커피입니다. 천사와 악마는 진한 에스프레소와 허브향 가득한 에거마이스터 허브술을 넣어 만든 것으로 위험하고도 짜릿한 만남을 연출할 수 있는 허브술 커피입니다. 커피의 성분으로는 수분, 지방분, 섬유질, 당질, 카페인, 단백질, 유기산, 탄닌이 있습니다. 커피 추출 방식으로는 터키식 원초적 커피 달인법, 드립 커피 중력 이용, 사이폰 진공 추출 방식, 모카 포터 진공 투과법,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습니다. 로스팅이란 생두에 열을 가하여 볶는 과정을 말합니다. 로스팅을 하면 속에서 열분해가 일어나 원두의 부피가 커지고 카페인 성분이 배출되면서 커피의 맛과 향이 더욱 그윽해집니다. 로스팅의 강도가 낮으면 커피 고유의 특징인 상큼한 신맛이 많이 나고 로스팅 강도가 높으면 쓴맛이 많이 납니다. 로스팅 공정으로는 1. 전처리 결점 2 선별 2. 기계의 예열 3. 로스팅 볶음도 4. 1차 크랙의 신호 5. 2차 크랙 6. 크랙에 따른 맛의 편차 7. 원두의 배출과 냉각 8. 마무리 작업으로 구분합니다. 커피 로스팅은 8단계로 구분해 봅니다. 1. 라이트 단계는 생두를 로스터에 투입해 생두가 열을 흡수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초기 단계로 생두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신맛은 강하지만 감칠맛과 쓴맛 등 커피 특유의 풍미는 거의 없습니다. 2. 시나몬 단계는 신맛이 강하고 커피향은 약합니다. 원두 표면은 수분이 빠져나가 건조한 상태로 주름의 유무를 판단하기 좋습니다. 노란색의 원두가 계피색과 비슷한 색이 돼서 시나몬으로 불립니다. 커피 생두의 외피가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3. 미디엄 단계는 산뜻한 신맛을 느낄 수 있으며 견과류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커피의 신맛과 쓴맛, 독특한 향기가 함께 나타나 커핑 시에 많이 이용되는 단계로 아메리칸 로스트라고도 합니다. 원두의 색은 담갈색을 띱니다. 4. 하이 단계는 신맛이 약해지고 바디감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신맛이 옅어지면서 단맛이 나기 시작하며 가장 일반적인 단계로 신맛과 쓴맛의 밸런스가 좋고 커피콩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5. CT 단계는 두 번째 팽창을 시작하기 전 -1로 신맛이 거의 사라지고 뚜렷한 품종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신맛은 거의 없어지고 쓴맛과 달콤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맛과 향이 대체로 표준적이며 풍부한 갈색을 띱니다. 6. 풀시티 단계는 단맛이 강해지고 원두 표면에 오일이 비칩니다. 약간 강한 로스팅으로 신맛은 거의 없어지고 쓴맛과 진한 맛이 커피 맛의 정점에 올라서는 단계입니다. 아이스 커피, 에스프레소에 사용하며 베리에이션 커피 음료에 적합합니다. 원두의 색깔은 짙은 갈색입니다. 7. 프렌치 단계는 품종의 특징은 줄어들고 바디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색이 검어지고 커피 오일이 전체에 번져 흐릅니다. 쓴맛, 진한 맛의 중후한 맛이 강조되고 약간 탄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커피 음료에 적당합니다. 8. 이탈리안 단계는 가장 강한 로스팅으로 바디감과 단맛은 줄어들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원두에 따라 탄맛이 나고 스모키 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색은 검고 쓴맛과 진한 맛의 최대치에 달합니다. 커핑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과정으로 다른 말로 컵 테스트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런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커피 감별사를 커퍼라고 합니다. 맹목적으로는 커피 생두가 가지고 있는 맛과 향을 평가하기 위한 과정이고 로스팅이나 추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생두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약속된 기준과 체계를 정해 놓았습니다. 커피는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라온 나라와 환경에 따라 커피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고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판매하는 산지와 수입하는 수입국 등 서로 균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방법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핑 방법은 과거 SCAA가 제시한 커핑 방법을 이용해 커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CAA가 제시한 커핑 방법에는 로스팅 강도와 시간, 분쇄도, 무리 온도, 물의 경도, pH 시간 등 로스팅에서 추출까지 모든 요소의 범위를 정해 균일한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목적과 매장 스타일에 맞게 커핑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하지만 큰 틀은 SCAA에서 제시한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핑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커피를 잔에 담고 끓기 바로 직전에 물을 잔 윗부분이 조금 남을 때까지 붓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커피가루가 뜨면서 막을 형성하는데 그 막을 은수저를 사용해 터뜨려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커피가루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에 대고 강하게 흡입, 35초 정도 머금어 맛을 본 뒤 뱉습니다. 한편 커핑이 이루어지는 곳을 커핑랩이라고 하는데 이곳의 실내 온도는 20에서 30도씨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85%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커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리나 빛, 냄새 등 외부의 방해 요인이 없어야 합니다.